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일 시장도 아래꼬리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02% 상승 마감했지만, 그렇지만 아직 상승세가 완벽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에 거쳐서 아래꼬리를 대단히 길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아래에서 들어 올리는 힘이 있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매수 힘이란 거죠. 그럼 우리 시장 자체를 바라봤을 때, 주가 자체가 지지가 되고 있구나. 상승으로 좀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흐름 보시면은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 2,900포인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올해 2022년도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2,950포인트를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포인트에 해당되는 자리가 2,900포인트예요. 왜 2,900포인트가 중요하느냐? 주가라고 하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세력이 만들고 메이저, 주포라고 하는 메이저들이 가격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메이저들도 주가를 떨어질 때 어디까지 또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지를 결정을 미리 해놓고 갑니다. 우리는 이게 차트에 나와 있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 안에서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놓고 보면 최근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이죠.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지금 1월 달이죠. 만 3개월, 이제 4개월차 들어가고 있는데 4개월 동안의 주가 움직임 놓고 봤었을 때 대단히 강력하게 지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2,900포인트예요. 잘 보이시죠? 지금 최근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2,900포인트가 지지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 2,900을 떨어지려고 하면은 매수가 들어오고 떨어지려고 하면 매수가 들어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은 2,900포인트를 지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 거시경제 이야기 많이 논합니다. 그렇죠?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과연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며 과연 몇 회에 걸쳐 가지고 금리 인상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 이런 이슈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 뭐 기타 등등.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또 올해죠. 내년이죠. 네, 차기 대선에 대한 올해죠. 제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작년과 올해를 많이 헷갈리고 있네요. 자, 3월 달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움직임 자체가 과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대단히 좀 많이 공방이 좀 치열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자, 대외 정세도 대단히 불안정한 부분을 갖고 있죠. 더불어서 또 오미크론, 또 델타 크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듯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이 주가를 올릴지 내릴지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얼만큼의 폭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지, 이거를 가늠하기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지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영향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하락을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를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다? 차트라고 하는 걸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차트 함께 보시면요. 2,900포인트가 지지되고 있다는 건 다 상승의 의지를 갖고 있다. 제가 분차트 흐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최근 작년 12월 29일부터 오늘 1월 11일까지 주가 움직임을 분차트로 한번 봐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선을 하나 그을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왜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왜 하필 다른 포인트도 아니고 왜 하필 최고가 라인이 얼마였습니까? 2,943.57포인트였을까? 왜 2,943포인트까지 고점을 만들고 떨어졌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주가는 거기까지 갔다 떨어졌을까? 이유가 대단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 기관이 샀고 외국인이 샀고 뭐 개인이 매도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들은 왜 거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도세가 들어올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함께 메이저와 동행하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대단히 심플합니다. 선 하나만 긋게요, 제가. 여러분들. 자, 선 하나만 딱 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왜 차트가 후행한다라고 그런 거짓말 하냐는 얘기죠. 본인들이 차트를 분석할 줄 모르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관이, 외국인이, 개인의
주체별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기관 돈이나 외국인 돈이나 개인 돈이나 똑같은 돈이에요. 과연 그 돈이 얼마만큼의 큰 돈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 매수와 매도가 일어난 그 포인트가 과연 어디냐, 그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 하나로 끝낸다는 얘기죠. 이게 차트 분석이에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들? 거시경제, 말하기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내 금리, FOMC 회의록 얘기하고, 내 현재 생산가 물가지수가 어떠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떠하고, 실업률이 어떻고, 고용률이 어떻고, 말하면 대단히 좀 전문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나의 종목을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지표가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예로 지금 선 하나로 왜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943포인트를 찍고서 내려왔는가? 선 하나로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지없이 또 상한가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 가깝게 29%, 22% 올라간 종목을 또 제가 노란톡방에 언급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무엇을 가지고 한다? 오로지 차트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들, 혼자서 이러한 불투명한 시장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의 흐름도 먼저 읽어보시고 강한 종목도 받아가셔서 수익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손민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 추위를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대 하락을 하며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붕괴될 때면 제 마음도 굉장히 아파지는데요.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심리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해드리는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아마 내일 시장 대응하실 때는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험난한 시장 속에서도 갈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갑니다. 오늘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는 하지만 이 좋은 종목, 힘센 종목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노란톡 검색창에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하시는 분들 제가 QR코드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굉장히 큰 QR코드가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들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화면 가득히 이 QR코드를 비춰주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입장하셔서 내일의 시장 같이 한번 대응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TV 앞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의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일 테지만 시장이 또 진행 중일 때 실시간으로 핸들링하는 방법을 같이 해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시장 중에도 시장이 끝난 지금에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 2부에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려주신 시간일 텐데요.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상담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채택을 해서 대표님의 시선으로 차트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핸들링하면 좋을지 대표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종목이 채택이 되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종목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꿀 같은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기술을 한번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제 29%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관심 종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표님 모셔서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지금 노란톡방 잘 들어오셨는지 아직 잘 못 들어오신 시청자분께서는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촬영하셔가지고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야기했던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볼 텐데요. 내일 또 마찬가지입니다. 노란톡방에 오늘 내가 매매를 해야 될 아이들에 대해서 딱딱딱 뭐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종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그쵸? 네. 오늘 어제 이어가지고 에디슨 EV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요. 장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에디슨 EV 점 상한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어제 추천드려서 에디슨 EV 실은 이제 어제 추천드린 건 아니고요. 언제였냐면은 자 1월 5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월 5일 지지라인을 보이고 에디슨 E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아침에 다시 언급드려서 17% 갭상승 출발하여서 상한가까지 마감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13% 가깝게 또 추가 상승 열어놨는데요. 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강한 아이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궁극적인 본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뉴스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간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이때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쌍용차를 인수에 대한 부분으로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때 12월 31일 그 다음에 1월 1일 넘어가면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야 에디슨 EV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에서 제외가 됐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에디슨 EV를 그러한 뉴스를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4일 날 이때 야 이거 17,000원대 지지가 되면 매수하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정하겠습니다. 재료 중요하죠. 재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열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야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스스로를 희망 고문을 합니다. 주가는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30% 가고 있고 반토막이 나가고 있는데 야 이 회사가 재료가 있어. 야 쌍용차 인수한대. 임상 3상에 성공하겠대. FDA 승인한대. 특허가 나오고 곧 임박한대. 기타 등등.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주가는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재료에 대해서 그래 아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재료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에디슨 EV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재료만 갖고 놓고 얘기한다 치면 이때 1월달 넘어가면서 주가 갭하락 출발하면서 마이너스 15%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22% 빠집니다. 이틀에 걸쳐 가지고 30% 넘게 하락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뉴스는 야 컨소시엄에서 제외돼서 쌍용차 인수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야 쌍용차 인수한대 왜 이럽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건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이 악재 뉴스가 나왔었을 때 저는 17,000원대가 지지가 되면은 이 아이는 괜찮아 들고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왜? 이 아이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작년 11월 달에요 82,000원까지 빠졌던 아이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빠집니까? 지난 12월 달 14,500원대입니까? 이때까지 빠졌다가 30,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17,000원대까지 빠진 아이예요. 여러분들 다 떠나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다 얼마에?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에 다 손실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손실 중인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짐을 더 지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 아이는 희망 고문했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디즈니랜드로 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디즈니랜드. 네, 차트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로 갈 거예요. 여기서 이 아이가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가 자체 흐름을 보셔야 돼요. 마켓메이커들은 이미 여기서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해가지고 마지막 물량을 털기 위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다만 저는 이 부분들을 난 잘 모르겠고 있잖아. 이 외바닥 쌍바닥으로 야 개파락해서 떨어졌는데 아래에서 지지가 되고 있네. 올라간다 야. 그러니 매수해도 좋아. 그리고 들고 가. 좋은 일 있을 거야. 어디까지? 전고점 넘어갈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디슨 EV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에디슨 EV가 이러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자 주가가 올라갑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아는 순간 그 주식은 이제 어떤 상황일까요? 매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듣고서 아, 이 종목 이런 뉴스 큰 뉴스 나왔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사는 순간 어느 정도 수익은 줄 수 있겠으나 다시 무슨 일이 발생돼요? 상투 잡혀서 고생길 열린다는 거예요. 자, 뉴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뉴스는 내가 아는 순간 모든 투자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예요. 다만 그 재료의 연속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죠. 그 영향도에 따라서 내가 현재 주식을 보유할지 이제는 청산하고 그만 나올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예를 들을게요. 자, 에디슨 EV 이렇게 2연상 가는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매수하는 것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노란톡방에 무슨 종목을 얘기했냐면은 신라 SG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신라 SG. 신라 SG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신라 SG 이제 매도할 자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라 SG가 오늘 고가가 29.84%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가가요. 오늘 16,750원 플러스 29.84%로 올라갔어요. 나이스하죠? 자, 이 종목을 매수를 갖고 있고 수익이 이만큼 그래요. 29% 오늘 하루 빡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야 나는 더 올라갈 거야. 야 이거 17,000원, 18,000원, 2만원, 3만원 갈 거야. 들고 있었다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 없다 메롱. 플러스 29%가 플러스 3%로 마감을 해요.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을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이너스 26%라고 하는 손실로 가져간 종목이 신라 SG예요. 매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매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매수 생각만 하고 매도할 자리를 찾지 않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존버 정신으로 삐리리 버티기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확하게 시간도 제가 기억합니다. 신라 SG란 종목 자체를 제가 오늘 오전 9시 5분에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9시 5분에 이 종목 매도할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신라 SG 아침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오늘 시초가 출발 갭상승 6.9%에서 출발합니다. 전일 종가 대비 시초가 갭상승 출발하고 빠바바바박 날아가죠. 자, 누군가는 여기 어딘가 샀겠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매도의 기술입니다. 과연 어디에서 팔아야 될까? 제가 오늘 몇 시에 얘기했다고요? 오전 9시 05분입니다. 9시 5분에 신라 SG 이제는 매도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9시 5분에 정확하게 16,750원 최고점 만듭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잉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쫙 빠졌습니다.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신라 SG라는 종목 자체를 왜 오늘 아침에 오전 9시 5분에 정확하게 9시 5분에 매도할 자리예요 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아, 화면에 보이시나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죠. 신라 SG 매도를 고려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9시 5분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다 떨어진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디 9시 5분 최고점을 찍었었을 때 자 박수 칠 때 떠나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더 간다? 물론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확률적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아이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매도 자리가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아이는 저기가 매도가 나왔을까?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누가 매수해라 매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갔네 떨어졌네 올라갔네 이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한지를 보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명품은 아주 조그만 데서 차이가 납니다. 명품과 가품의 차이는요 정말 이 조그만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디테일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느질 하나, 인쇄되는 거 하나, 마감 처리 하나, 그 하나가 명품을 만듭니다.
이 신라SG라는 종목 자체가 9시 5분을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좀 더 확대해 볼까요? 2분만 확대하겠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9시 4분에 윗꼬리가 있고요. 9시 5분에 윗꼬리가 있습니다. 자, 윗꼬리가 있다. 주가가 위에서 꼬리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있잖아. 나는 너희들이 여기 위로 올라오는 거 대단히 기분 나쁘니까 올라오지 마. 나 눌러버릴 거야. 이 의미예요. 알겠어요? 아래 꼬리 두 개가 윗꼬리가 딱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다? 누를 거란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매수 쪽이에요? 매도 쪽이에요? 매도 쪽이다. 매도할 타임이란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거래량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거래량 보이시나요? 거래량 보이시죠? 9시 5분에 거래량이 빡 터집니다. 자, 누구? 메이저예요, 여러분들. 이 많은 거래량, 이 종목 자체, 신라S 종목 16,000원대 종목 가격대에서 18만 3,154주가 터집니다. 1분 동안에. 그런데 어떤 자리였어요? 저게 상승 자리입니까? 하락 자리입니까? 하락 자리죠. 근데 저 많은 거래량 누구 거예요? 제 겁니까? 여러분들 거일까요? 아니에요. 마켓메이커예요. 왜냐고요? 마켓메이커가 주가를 올린 거고요. 주가를 드라이브 걸어서 올렸고, 그리고 야, 나 이제 팔 거야 라고 때리는 자리에서 이걸 모르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29%, 28%, 27%인데 오, 상한가 갈 거야 라면서 이때 삽니다. 그리고 이때 뉴스가 터졌겠죠. 신라SG 삐리리리리한 걸로 올라갔다. 오, 그래? 뉴스 나왔네? 정말 좋은 뉴스야. 그러면서 매수해야지라고 매수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양념입니다. 근데 그 양념이, 그 비법이, 며느리도 모르는 그 양념 비법이 오픈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맛이 있는지, 왜 올라가는지를 모를 때가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뉴스 너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오로지 차트를 보시고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과연 마켓메이커들은 매도하고 있는가, 마켓메이커들은 매수하고 있는가를 보시고서 같이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저의 투자의 모토가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력이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은 가볍게 아무도 모르게 숟가락을 딱 올리고 딱 먹고 내 배만 채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코스 요리를 디저트까지 다 드시고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메이저 나가고 계산 안 하고 딱 날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도할 타이밍도 정확하게 차트를 보고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말씀드렸던 게 신라SG에 대해 매도 타임을 말씀드렸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신라SG 매도 타임에 대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자, 윗꼬리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신라SG 차트를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래 꼬리가 두 개가 뿅뿅 있네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야, 가자. 보이시나요? 제가 왜 이 차트를 보여드리냐면은 오늘의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어제 오늘에 이어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꼬리 두 개가 빰빰. 야, 여기는 저점을 깨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메이저의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고로 시장 자체가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시점에 미국 시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도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시는 게 이게 미국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 차트인데요. 뭐 S&P도 상관이 없어요. 자,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어제 대단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래 꼬리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흐름 자체가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었는데 어제 언더슈팅이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핍스로 따진다 그러면은 2000핍이 넘게 빠졌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얼마일까? 한 계약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폭으로 빠졌어요. 한 계약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1000만 원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어제 나스닥을 장 시작 전에
매도로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그만큼 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매도로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장 마감에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락한 부분을 다 위로 끌어당겨 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래 꼬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움직임 자체가 그 흐름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 보이십니까? 어제의 저점을 기준으로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를 만들고 있어요. 시장이 전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내일부터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긍정적인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오늘의 저점 포인트를 깼을 때는 반드시 손절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제가 자, 미국 나스닥 선물이 됐건 국내 코스피 지수가 됐건 그리고 국내 주식이 됐건 여러분들 저는 오로지 무엇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왜 매수해야 될지 왜 매도를 해야 될지라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자,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탄 듯 이런 것도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빠져나갈 국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시점에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락하는 종목도 무조건 손절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장 시작 전에 어떤 종목을 언급을 드렸냐면은 휴센텍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휴센텍. 차트 함께 볼까요? 휴센텍이라는 차트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휴센텍이 어떤 종목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세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차트밖에 궁금하지 않아요. 휴센텍이 여러분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제 하한가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한가 1305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23일 날 2,955원이었고 어제 종가가 1,300원입니다. 반토막이 넘게 나왔어요. 손실이. 어떤 분들은 2,900원, 2,800원, 2,700원, 2,400원대 매수하고 계셨겠죠. 어제 하루만 마이너스 30% 빠졌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가 오늘 추가 하락이 열릴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였어요. 물론 저는 이 아이를 919원이었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8% 정도에서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서웠나 봐요. 아침에 시초가 갭상승 출발하더라고요. 너 이 아이가 제가 살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을 때 무서웠나 봐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주가가 빠졌습니다. 무섭죠? 이제 손절해야 될까 대단히 고민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주식은 대단히 이게 정말 전쟁터 같아요. 남의 불행은요 있지 않습니까? 나의 또 기쁨이에요. 휴센텍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휴센텍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한 자리가 휴센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않았지만은 아침에 흐름 자체가 대단히 나이스하게 갔어요. 결국은 전일 종가 대비 몇 퍼센트? 플러스 22.99%로 수익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나에게 수익을 주면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1,000원짜리 종목이건 10,000원짜리 종목이건 100만원짜리 종목이건 간에 나에게 수익을 주면 좋은 종목, 나에게 손실 주면 나쁜 종목이에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 있어도 수익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흐름을 한번 함께 볼까요? 휴센텍 흐름, 왜 이 아이는 오늘 주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차트를 제가 조금 전에 거꾸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자, 주가 자체가 오늘 22%가 올라갔는데요. 잘 보이겠습니다. 보시면 어제 하한가를 이렇게 갑니다. 하한가를 갔죠. 하한가를 갔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 반등 영역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평선하고 주가 자체가 이격이 크게 되죠. 그러면
과다 이익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모든 포인트들이 그럼 대표님 하한가 가면 무조건 사도 되나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포인트가 하한가를 가더라도 사야 할 아이가 있는 거고 하한가 가고 더 빠진 아이가 있어요. 그거를 구별해내는 게 또한 무엇이다? 차트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어제 종가 마감할 때 매집세가 들어왔어요. 의도적으로 하락을 하고 하한가를 하고 투매 물량을 받아가지고 물량을 매집을 했어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차트라고 하면 자체는요,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메이저의 세력의 그림자가 그대로 투영되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올리고 혹은 내립니다, 메이저들이. 주가를 올리고 내릴 때 그 안에 뭐가 움직입니까? 바로 돈이 움직입니다. 돈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감으로써 우리도 세력과 동행할 수 있는 매매로 할 수 있고 그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위기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잘 아시겠죠? 이처럼 제가 차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돌이에요, 여러분들. 공돌이. 저는 금융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프로그래밍했고 하드웨어를 설계했어요. 특징이 뭐냐면 0 아니면 1입니다, 여러분. 주가 오르거나 내리거나예요. 이분적 사고를 해야 돼요. 주식은요. 오르거나 내리거나예요. 0 아니면 1입니다.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차트를 배우셔야 됩니다. 차트를 모르면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차트를 배우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짜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종목을 올려주시면 2부에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잠시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처럼 종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알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이 대응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한가 종목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의 태양은 내일 다시 뜨듯이 내일의 상한가 가는 종목은 내일 또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상한가 가는 종목 같이 한번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나도 상승기차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QR코드를 화면 가득히 찍어주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 상승기차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그럼 다들 들어와 주셨을 거라고 믿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상담자분은 송효성님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헬프미오라고 도와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4,700원에 비중이 30%나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도움을 간결하게 요청하셨는데 과연 효성님이 이 시장을 같이 한번 대응하는 방법 알아볼 수 있을지 대표님의 시선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무슨 종목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차트 모양을 딱 봤더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 종목 봤더니 우리 송 원장님 대단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 봤더니
이 핸들링하는 아이들이요.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좀 올라가는 듯 했더니 내려가고 또 올라가는 듯 했더니 또 내려가고 올라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주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정말 대환장 됐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랫동안 좀 힘드셨는데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선 두 개로 끝낼게요. 집중하십시오. 자, 아래 3,300원의 선 하나 제가 그어 놓겠습니다. 3,300원의 선 하나. 그리고 700원 위의 가격인 4,000원의 줄 하나. 그리고 다시 700원 위에는 4,700원의 줄 하나. 여러분들 딱 보면은 이제 답이 보일까요? 이 아이는 4,000원에서 지지받아서 어디까지? 4,700원. 4,000원 지지받고 4,700원. 4,000원 깨지면 3,300원. 3,300원에서 4,000원. 4,000원에서 3,300원. 다시 4,000원에서 4,000원 넘어오면 4,700원. 보이실까요? 심플하죠, 여러분들. 이 아이는 메이저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핸들링 했어요? 4848이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한 아이예요. 가격 말들이 딱 정해놨습니다. 3,300원에서 4,700원까지 1,400원 폭을 가지고 상단 채널, 하단 채널을 만들어 갖고 놀았던 아이예요. 자, 상단에서 한 번 놀았고요. 하단에서 두 번 놀았고요. 자, 상단에서 지금 세 번째 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4,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4,700원 넘어가면 이제 슈팅 구간 가는 구간이에요.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아이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 리버스 헤드 앤 숄더 구간이에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 마켓 메이커들이 가지고 노는 패턴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패턴들이 있는가 반면 이처럼 지저분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는 차트를 많이 봄으로써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요. 딱 1초면 분석이 끝나요. 어떠한 종목이 됐던 간에 그게 국내 주식이건 해외 주식이건 국내 선옵션이든 해외 선옵션이 됐던 FX 됐던 채권이 됐건 상품에 상관없이 차트를 딱 보는 순간 1초면 이 아이를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어디서 매수할까 어디에서 매도할까가 그냥 나와요. 이는 차트를 오랜 시간 동안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패턴을 분석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적용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3,300원, 4,000원, 4,700원의 가격을 생각하시고 큰 흐름을 놓고 본다면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이제 신고가를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 상담자분 해결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분도 만나봐야겠죠. 19개월 띠까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차트로 상한가를 만들어주시는 멋진 진영 대표님 그리고 화이트 옷이 잘 어울리는 민재 아나운서님. 바이오니아 51,200원에 비중이 2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굉장히 칭찬으로 저희를 오프닝을 열어주셨는데 과연 바이오니나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볼 텐데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큰 시세가 나온 아이예요. 자, 아시겠지만은 만 원대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98,000원대까지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간 그런 아이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세가 작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를 낸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과연 앞으로도 놓고 봤을 때 큰 시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만큼 올려가지고 주가 자체를 수익을 낸 물량들을 다 빼내고 있는 거죠. 빼내고 마무리 짓고 있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영역들은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먹을 영역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 놓고 봤었을 때는 단기간 내에 주가가 크게 오를 확률이 대단히 없는 그런 아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과거의 움직임, 현재의 움직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가격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얼마? 37,000원, 38,000원대 정도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주가 자체가 언제? 자, 지난 12월 초에 37,000원대 후반 가격대 지지받고 7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했어요. 자, 이 부분이 쌍바닥이 지지가 돼야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이 부분에서 37,000원대 깨지면 어디까지 열려요? 자, 노멀하게 32,000원까지 열리게 돼 있어요. 32,000원에서 지지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지가 되면 한 번 더 추세적으로 반등이 좀 크게 나올 확률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억하실 가격 자체가 37,000원, 38,000원대에서 지지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고요? 주가가 65,4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파동을 그려가고 있어요. 채널이 형성되어 있죠. 이러한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렴돼 가고 있죠. 에너지가 응축돼서 하락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현재 가격에 해당되는 5일선 가격 포인트 45,000원, 46,000원대에 넘어간 양봉이 나온다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 추세를 돌파하면은 공격적으로 추가 매집을 해서 수익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37,250원대가 깨지면은 손절했다가 32,000원대에서 재집하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충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아사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키이스트 비중이 10%, 15,900원, 1년 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하는데요. 이 키이스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아사님이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의 해결책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이 해결책을 듣고 과연 오늘은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지 차트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이스트 함께 볼 텐데요. 자, 1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타임프레임 자체를 좀 길게 바라봤습니다. 1년을 갖고 계셨으니까 뭐 앞으로 1년도 갖고 계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으니까. 투자 스타일 그러하시기 때문에 투자 스타일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이스트라는 종목 어떤 상황입니까? 자, 최근 제가 한 4년 정도 흐름을 봐볼까요? 최근 이 흐름을 봐봅시다. 함께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흐름, 자 7년, 8년, 9년, 10년, 17, 18, 19, 20, 21, 네 5년이네요. 그리고 이제 2022년 6년 차 더 가고 있는데요. 자 심플하게 갈게요. 자 10,000원, 그 다음 어디 20,000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주가 자체는 키이스트는 큰 시세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물론 시세는 크죠. 100%니까요. 10,000원의 폭을 갖고 있으니까. 자, 10,000원에 올라가서 20,000원 팔고요. 10,000원에 사서 20,000원 팔고요. 10,000원에 사서 20,000원 팔고, 10,000원에 파서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그런 상황이죠. 그럼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키이스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주가가 12,400원입니다만은 너가 10,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키이스트를 물어보시는 즐거운 네오님은요. 자, 시간을 길게 보시고 시드를 좀 만드셔서, 그래 너 10,000원 와라. 내가 또 받아주고 평균 단가를 15,000원대에서 낮출게.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더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16,000원, 17,000원, 18,000원, 20,000원 가면 그때 팔아줄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요. 그런데 제가 이 차트를 놓고 보면은 올해 혹은 내후년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회사가 문제 없다는 전제 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 10,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유념하시고 거기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 진입을 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상한가 가는 종목 같이 한번 상승 기차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찍고 지금부터 빠르게 함께 하셔서 내일의 시장 같이 한번 대응하는 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분은요, 즐거운 네오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볼까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16,500원의 비중이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름은 굉장히 풍성한 선물을 줄 것 같지만 오늘 종가가 10,000원 미만이었습니다. 대표님, 우리 산타의 시선으로 큰 선물을 한번 네오님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네, 이 종목을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는데요.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주는 종목이 돼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12월 달에 선물을 준 게 아니고요. 자, 작년 4월이죠. 자, 작년 4월 달, 그리고 작년 7월 달, 그리고 작년 11월 달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자, 파동 관점 놓고 본다면은 무슨 일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승 1파, 2파, 3파까지 다 만들었죠. 어떤 상황이에요?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지금 누워 있는 상황이죠. 네,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누워 있는 네, 뭐 이렇게 돼 있을까요? 네. 네, 이렇게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좀 배가 불룩하게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산타크로스 누워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목이 못 갔는데 자,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손실 중인데 여러분들 손실 중인데 왜 손실 났는지를 알아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손실을 피할 수 있겠죠. 지금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손실이 났는가, 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승 1파, 조정 2파, 조정, 상승 3파. 파동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 추세 라인에서 어디까지? 이 영역의 오버슈팅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 끝난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얘기 자체는요. 에너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추세가 깨지고 나면은 언더슈팅까지 나와요. 그래서 언더에 대한 파동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산타크로스,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어떤 상황이다? 이제 코로나 2차 백신, 3차 백신까지 맞아가지고 곧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 자, 최근 10월 19일 날 고점 만들고 자, 거래 정지 못 됐다가 거래 재개돼서 어떤 상황이에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제가 선 하나만 딱 긋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조만간에 여러분들 여기로 올라타는 길이 나와요. 올라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대단히 가까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 중장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회사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악재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오픈 안 될 뿐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오픈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작년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 어떤 상황이다?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기에 투자하신 물론 우리 즐거운 네오님 필명은 대단히 좋으시네요. 즐거운 네오님 예쁘신데 자, 즐거운 네오님을 포함해서 최근 10월, 11월, 12월, 1월 달 이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투자한 모든 투자자는 현재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손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조금만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죠. 왜? 본전 심리 때문에 사게 돼요. 그 심리가 모아서 모이고 나면 주가 자체가 어떻게 돼요?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타임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주가로 파동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이 하락 1파, 2파, 3파까지 다 빠진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이 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걸 뒤집어 놓으면은 지난 10월 달에 최고점에서 매도가 됐던 것처럼 이 포인트가 이제 올해 1월 달, 2월 달 지점에 스튜디오 산타크루스 뭐가 나와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차트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즐거운 네오님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드머니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피워야 될 때라고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에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과 함께 봤는데요. 저는 오로지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객관적 지표만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부터는 차트를 좀 공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를 하셔서 매일매일 수익 나는 그런 날에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